네, 수요일에는 손희정의 문화비평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여성의 시각으로 매체와 문화 현상을 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손희정 문화평론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뭐 보건교사 아는 형, 뭐 사람들이 아는 형 얘기들을 많이 하던데 화제가 되고 있어요. 뭐 좀 네. 이상한 드라마가 나타났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진짜 이상한가요? 네, 정말 개성 만점의 드라마가 등장을 했는데요. 네. 제가 워낙 이경미 감독님 팬이라서 2018년 말에 이 드라마 제작 소식이 알려졌을 때부터 많이 기다렸던 작품입니다. 네, 공개가 되자마자 화제의 중심에 올라섰는데요. 호불호가 분명하게 갈리는 작품이기도 하고 해석이 좀 필요한 작품이기도 해서 많은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디가 좋은 의미에서 이상한지 오늘 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네, 자세히 좀 궁금한데 알고 싶은데 이 보건교사 아는 형은 정세랑 작가의 책으로 접한 분들이 좀 있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또 이경미 감독 지금 뭐 워낙 팬도 많으시고 연출 자체가 또 주목을 받고 있어서 오늘은 좀 그 작품 자체보다는 이경미 감독 위주로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래서 감독님에 대한 소개부터 좀 하면 좋을 텐데요. 이경미 월드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아주 개성 있는 작품을 만드는 감독이죠. 그래서 2004년에 영화학교 졸업작품이었던 잘돼가 무엇이든으로 한국 영화계의 주목을 끌었고요. 네. 그 작품으로 박찬욱 감독의 영화사인 모호필름에서 장편 데뷔작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감독 계약을 하고 박찬욱 감독이 이경미 감독에게 어떤 영화를 만들고 싶냐고 물었는데 네. 얼굴 빨개지는 여자와 머리 큰 남자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답했다고 해요. 네. 네, 그 영화가 바로 2008년 개봉한 장편 데뷔작 미스 홍당무였습니다. 기억나요. 네, 공효진 씨가 얼굴 빨개지는 여자로 나왔었죠. 공효진 씨? 네. 7년 후인 2015년에 두 번째 장편인 비밀은 없다가 개봉했는데요. 손희진 씨가 주인공이었고 중학생 딸이 사라지자 그 딸을 찾아 나선 엄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맞아요. 예, 그야말로 괴작이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개성 넘치는 영화였는데요. 이 영화로 이경미만의 독특한 영화 세계가 있다는 걸 대중에게 분명히 각인시켰고 그 이후에 뭐 이영애 주연의 단편 아랫집과 아이유 주연의 단편 러브세트 등을 연출했었죠. 네. 그리고 이번에 보건교사 아는 형을 공개했습니다. 네, 지금 뭐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들 이건 내가 봤던 영화인데 이분 참 재밌었어 뭐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작품인가요? 이번 보건교사 아는 형이라는 네, 드라마는.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세랑 작가의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남들은 보지 못하는 또 한 겹의 세계를 보는 사람 보건교사 아는 형이 목련고등학교에 부임하면서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네. 근데 그 또 한 겹의 세계라는 게 드라마에선 젤리라고 부르는데 네네.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만 일종의 영적인 세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랑이 죽은 후에 남겨진 에너지라거나 욕망이 만들어낸 정념 덩어리, 뭐 재수 옴부터 할 때 그 옴 같은 걸 이제 아는 형이 보는 거죠. 예. 근데 이 젤리들이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도 하고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데 아는 형이 그런 젤리 괴물들과 사건들로부터 사람을 지키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장난감 총 같은데 이렇게 성스러운 기운을 넣어서 무기로 사용하는데요. 네. 그걸로 젤리들을 처단하고 다니는 거죠. 너무 귀엽습니다. 어떻게 화면으로 정말 그것이 표현될까 궁금하기도 하네요. 네네. 설정이 좀 남다르다. 앞서 미스 홍당무 얘기하실 때부터도 좀 설정이 비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작품은 왜 이상하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걸까요? 뭐 아무래도 캐릭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하고 제가 이 작품을 봤을 때 제일 낯선 건 역시 공간 구성이랑 사람들의 동선을 짜는 방식이더라고요. 공간 구성. 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드라마에서 보던 거하고 굉장히 다른데 보통 드라마는 공간이 너무 튀지 않게 만들고 또 인물들이 움직인 동선도 가능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시청자들이 스토리에 몰입하는 걸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데요. 이 드라마 같은 경우는 사건이 벌어지는 공간이 목련고등학교 자체를 미로처럼 보이게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충돌하고 갈등하고 잘 섞이지 않은 그런 타원이 이 고등학교에 이제 겹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고요.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뭐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요.
네, 저는 그게 이 드라마의 주제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 뭔가 잘 안 풀리고 계획대로 되지 않고 서로 다른 것들이 충돌하고 그런 미로 같은 세계에서 어쨌거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어떤 영웅의 삶, 그런 게 삶이다라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실 속에서 저희가 느끼는 것을 공간으로 구성했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네, 정확하게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어쨌든 여성 영웅인 거 아닙니까? 그 영웅이라는 건 지금?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캐릭터 설정이 작품의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경미 감독은 여성 히어로물을 만들고 싶었다고 해요. 근데 이게 정세란 작가의 소설을 읽을 때는 아는형이 히어로라기보다는 이제 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좋은 어른이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정세란 작가 본인도 이 작품에서 뭐 선한 어른들이 대가 없이 아이들을 지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하고요. 근데 이 캐릭터가 이경미식으로 해석되면서 히어로의 면모가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는형이 계속 고민을 해요. 이게 사람을 지키는 소명이라는 게 너무 피곤하잖아요. 보이지 그렇죠. 않는 게 자꾸 보이고. 네네. 그래서 이제 이걸 피하고 싶지만 결국은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능력을 가지게 된 사람이 결국 그걸 받아들이는 성장담이기도 한데요. 또 하나 정말로 재미있는 건 여자 배우건 남자 배우건 어느 누구도 더 멋있게 더 예쁘게 보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영화 속에서? 네, 드라마에서요. 그래서 오히려 더 이상하게 보이도록 연기를 하는데요. 이게 드라마를 특이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요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정유미 배우가 아는형을 연기하고 남주혁 배우가 또 다른 주인공인 한문 선생님 홍인표를 연기하거든요. 근데 사실 두 분 다 너무 예쁜 배우들이잖아요. 근데 그 예쁨과 멋짐을 싹 빼고 이제 이상하게 보이도록 하는 거죠. 빠지나요, 그게? 네, 빼니까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제 멋있어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두 배우뿐만이 아니라 다른 조연들도 약간 광기 어린 얼굴들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목련고등학교가 더 이상해 보이는데. 그렇겠는데요? 예, 드라마 팬들이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이게 젤리를 갖고 다니는 주인공이 나오는 이 드라마, 이 판타지 드라마가 사실 어떤 드라마보다 현실적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실제로 고등학교란 이상한 공간이고 제정신으로 버티기 힘든 곳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들도 좀 재미있습니다. 그러네요. 결국은 이 작품은 감독의 연출이 돋보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지금 들기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래서 보십니까? 이제 뭐 다른 작품들과 공통점 같은 것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이경미 월드 안에 아는형도 묶일 수 있겠구나. 어떤 것들이 있나 하면 뭐 미스 홍당무, 비밀은 없다, 그리고 아는형까지 일단 세 작품 다 학교를 배경으로 하고요. 그 안에서 친구 없는 사람들이 서로를 발견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자신의 세계를 바꿔가는 이야기거든요. 이경미 감독이 한 인터뷰에서 이 아는형이라는 드라마는 판타지 오컬트 성장 드라마 라고 설명을 하는데 생각해보면 이경미 감독의 다른 작품들도 이렇지 않았나. 그러니까 뭐랄까 개성 만점의 전형적인 이미지를 벗어난 성장 드라마가 이경미 감독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경미 감독이 관심을 가지는 인간상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도 조금씩 지금 작품 여러 개 설명해 주시고 비교해 주시니까 조금 더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앞에서 어쨌든 익숙하지 않은 그 캐릭터들 얘기를 좀 쭉 해주셨는데 이경미 감독을 만나면 여배우들이 광기를 입는다 이런 지금 뭐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눈빛이 변한다. 사실입니까? 예. 예,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요. 뭐 공효진, 손예진, 정유미 다 이경미 감독 작품에서는 기존의 이미지와는 다른 얼굴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정유미 배우의 변신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어떤 점이요? 특히 지금 온라인에서 이제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아는형의 욕설 대사가 되게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방송이라서 옮길 수가 없는 게 좀 아쉬운데. 저희 심히 지적받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정유미 배우가 이걸 정말 찰지게 잘 연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경미 감독은 지금까지 대중문화가 만들어온 어떤 여성 배우들의 전형적인 이미지, 전형적인 인간상 이런 거는 관심이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성 배우들도 기존의 이미지를 싹 바꿔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재미있는 건 기존의 배우들에게서 다른 얼굴을 발견하는 것도 이경미 감독의 특장점이지만
기존에 보던 얼굴과는 완전히 다른 배우들을 기용하는 것 역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신인 배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네. 보건교사 안은영을 보면 정말로 그렇게 느끼실 텐데 한 화면에 이렇게 다양한 얼굴이 등장할 수 있구나 하고 놀라실 정도고요. 익숙한 얼굴이나 비슷한 얼굴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네, 이제 한 인터뷰에서 이경미 감독 본인도 네. 한국인의 얼굴에 이렇게 다양한 얼굴이 있다는 거 보여주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개성들을 보시는 것도 큰 즐거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대표적인 이미지로 계속 또 복사가 된다 그럴까요?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새로운 걸 꺼내낼 수 있다는 것도 정말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고 끝으로 그러면 가장 개인적으로 이경미 감독의 작품 중에 좋아하시는 건 어떤 작품일까? 너무 팬이고 다 좋아하는데 네. 가장 좋아하는 작품은 역시 비밀은 없다인 것 같습니다. 손예진, 김주혁 주연의 미스터리 스릴러이고요. 정치 드라마죠. 네, 이 네. 손예진 배우의 얼굴도 기존의 얼굴과는 완전히 다른 얼굴을 꺼내서 한번 보시면 재미있으실 거예요. 네, 오늘 얘기는 그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손희정의 문화비평. 오늘은 이경미 감독의 작품 세계 그 안에 여성 캐릭터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수요일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0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